사소한 거짓말 습관. 이게 지금 사소한가? 아이가 엄마한테 거짓말을 해서 엄마한테 딴 얘기를 하고 뭐 학용품 산다 그래서 원하는 이제 것을 놀이감을 샀어요. 예. 그럼 이제 엄마한테 나중에 한 판 혼나면 되는 건데 예. 그땐 친구나 선생님한테 그러냐. 거짓말은 습관이에요. 저희 아이는 외동이고요. 아이가 사소한 거짓말을 수시로 하는데 그게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최근에 숙제를 다 했다고 얘기해서 잘했다고 칭찬했더니 가방에 둔 숙제했다는 노트를 보니 어제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한 상태라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자려고 누운 아이를 앉혀서 야단치니 아이는 울면서 했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길래 저는 더 화가 나서 더 아이에게 다그쳤습니다. 그제서야 엄마한테 혼날까봐 거짓말했다는 그것도 개미만한 소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정하기 싫은 거겠지요. 예전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친구들하고 다툼이 생길 때도 이유를 말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꼭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른들은 다 안다, 바르게 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살살 거짓말하고 잔머리 굴리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고 사소한 거짓말 습관이 나중에 정말 나쁘게 변하는 거라고 했으나 항상 제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성향이고요. 아빠와 제가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분의 결핍이 있는 아이라는 점도 걸리네요. 제가 아이를 야단치고 제 감정을 컨트롤 못할 때 아이에게 엄마가 언제까지 너 곁에 있을 수 없다. 소위 겁을 주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미안하니까 자기 전에 사과하고 엄마가 처음이라 미안하다. 스스로 책망하듯이 하는 말이 지금 아이한테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것 같아서 마음이 걸립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거짓말을 수시로 하는 아이 때문에 힘들어하는 어머님의 사연인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앞에는 이제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쓰셨고 이제 뒷부분에는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가? 이제 엄마 화가 나니까 엄마 일찍 죽을 수도 있어. 뭐 집 나갈 수도 있어. 이러신 것 같아요. 예. 언제까지 네 곁에 없어. 근데 이제 문제 행동을 아이가 보이면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아, 내가 그때 그래서 그랬나? 그래서 그랬나? 예, 뭐 내가 얘 어렸을 때 뭐 우울해서 그랬나? 하는데 거짓말에 대해서는 이제 되게 공식이 있습니다. 예. 거짓말은 습관이에요. 첫 거짓말은 예. 우연히 나옵니다. 그렇겠죠.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그렇죠. 위해서. 근데 그 거짓말을 했더니 모면이 돼.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루틴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거짓말을 했더니 혼나지 않아. 거짓말을 했더니 용돈을 줘. 뭐 거짓말을 했더니 엄마가 막 관심을 줘. 네네. 이러면은 이제 아이들은 거짓말은 정말 나빠 하는 도덕적 판단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을 하는 회피가 반복이. 예, 이 방어 기제가 되게 쓸모 있는 거죠. 그럼 그 첫 단추가 첫 단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엄청요. 첫 단추에는 부모님이 모를 수도 있죠. 아, 이게 거짓말인지 모르다가 분명히 알게 되는 시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부모님이 어떻게 대해주느냐가 그 루틴을 깨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겠네요. 사실 거짓말을 모를 수 없는 게 제일 좋죠. 이제 1, 2학년 때 친구들하고 다툼이 생길 때 이유를 말할 때 꼭 거짓말을 한다 그랬는데 어머니가 이제 정상 발달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익숙하게 보셨으면 1, 2학년 때 아이들은 내가 잘못해서 싸웠다고 안 해요. 제가 잘못했다 그래요. 근데 그것도 꼭 거짓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서로 싸우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좀 큰 싸움이 있었으면 이제 사실 애들은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지 못하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선생님이나 이제 그런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애가 그렇게 하면 너는 그렇게 느꼈구나. 네 눈으로는 그렇게 봤구나 하고 인정해 주시고 이제 한 2번, 3번 그러면 이게 좀 거짓말이 습관화될 수 있겠다 해서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그런 식의 어떤 핑계?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아니야 엄마가 보기엔 이런 거 같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 아이의 초기에 거짓말을 하는 게 어떤 보상을 못 받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어머님이 지금 돌이켜 보셨을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그때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걸 왜 누락하셨을까요? 넘어가셨을까요? 이렇게 하신 거죠. 어른들은 다 안다. 바르게 말해라. 그 정도로. 예, 다 알지를 못하신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알고 그냥 얘기만 하신 거죠. 얘기만 하신 거죠. 다 안다는 뭐 질책, 네네. 뭐 이게 약간 협박. 그러면 이제 애들은 잠깐 진짜 이런 생각이 들죠. 예. 근데 또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는데 다 알지 않는 거예요. 엄마랑 얘기해 보니 예. 다 하는 게 아니었어. 예. 그러면 이제 어른들은 다 안다까지 이제 자기가 소화를 하고 또 모면할 수 있는 방식을 얘 그렇죠. 나름대로 만들었겠죠.
보통 애들이 예. 어른들은 다 알아. 그러면 자기 잘못한 걸 한 20% 깎아서 얘기하더라고요. 이 다 안다 바르게 말해라가 또 그 다음 단계에 대응하는 방법을 좀. 어떤 자기만의 루틴을 계속 만들어서 지금 거짓말이라는 행위를 계속 이어온 거네요. 네. 이게 꽤 된 것 같아요, 교수님.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어머님은 기억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전부터 나타났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예. 잃으면 잃을수록 고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만 해도 지금 4년 이상이 이어진 거잖아요. 이 패턴이. 네. 그리고 어머니가 네네. 계속 이 거짓말에 대해서 강화를 주셨어요. 강화요? 네. 어떤 면에서요? 지금 첫 번째에 최근에 숙제를 다 했다며 이야기를 해서 예. 잘했다고 칭찬했더니 가방에 둔 숙제했다는 노트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숙제를 안 했어요. 네네. 근데 엄마한테 숙제를 했다니까 엄마 칭찬해 줬어요. 칭찬해 줬죠. 거짓말에 대한 강화죠. 하나도 안 해서 막 좋아. 그러니까 안 하니까 편하잖아요. 예, 예. 거기다가 거짓말을 하니까 칭찬까지 받아. 뭐 여기다 용돈까지 받으면 더 좋겠죠. 엄마가 그러면 체크를 안 했으면 계속 이거는 거짓말로 칭찬받는 것만 이 아이는 기억을 하겠네요. 그렇죠. 우리 왜 대학교에 들어가면 엄마 뭐 영어 사전 사줘. 뭐 영어 또 뭐 있죠? 딕셔너리 사줘. 네, 그렇죠. 유명한 네, 얘기 네, 아닌가요? 네. 네. 이제 모르시니까. 사소한 거짓말 습관이 나중에 정말 나쁘게 변한다고까지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사소한 거짓말 습관. 이게 지금 사소한가? 아이가 엄마한테 거짓말을 해서 뭐 어쨌든 뭐 예, 네네. 무슨 일이 생겼어요. 네네네. 뭐 자기 뭐 사고 싶은데 엄마한테 딴 얘기를 하고 뭐 학용품 산다 그래서 원하는 자기 이제 것을 얻어내겠죠. 놀잇감을 샀어요. 예. 그럼 이제 엄마한테 나중에 한 판 혼나면 되는 건데 예. 일단 친구나 선생님한테 그러면 여기 가정에서 이런 사소한 거짓말하는 습관이 생기면 외부에서도 이어질까요? 네. 더 확장될까요? 그 친구들 특히 친구들, 학교에서. 예. 제가 옛날에 봤던 이제 청소년 중에 그 돈을 체육 시간 같은데 다 나가면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왜 그 돈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나? 또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손이 간다는 거예요. 이제 습관인 거죠. 네네. 예. 근데 이제 자기도 모르게 친구한테 얘기할 수 있고 뭐 저도 애들 키우다가 이제 주변에 그런 애들이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지금 4학년이면 한두 번만 그래도 친구들이 그 사실을 다 알면서 이 아이를 배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소한이라는 네네. 예, 이 말을 붙여도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사소한이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 너무 많을 네. 테니까. 이 부분을 이 어머님이 본인의 탓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빠랑, 그러니까 남편이랑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럴까? 아니면 내가 미안하다고 자꾸 그랬을까? 지금 엄마가 뭐 화가 날 때는 뭐 협박도 하고 미안하다고도 하고 뭐 이렇게 자책과 분노를 왔다 갔다 네네, 하신 것 같은데 물론 엄마 입장에서는 아, 내가 좀 이랬다 저랬다고 너무 감정적으로 대했나?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거짓말만 놓고 보면 관리가 안 된 겁니다. 예,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라 네네. 관리를 잘 못하셨어요.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말 말고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숙제했어? 응, 갖고 와봐. 숙제 다 했어? 알림장 갖고 와봐. 그래서 이렇게 대조하는 거죠. 네네. 이렇게 한 1, 2학년을 하면 그리고 거짓말이라는 방법을 쓸 수도 없고 네네. 이제 그쯤 하면 엄마가 얘가 이게 학습지 같은 거 안 하고 했다는 일이 너무 흔하거든요. 너무 흔하죠. 너무 예, 흔하죠. 그럼 학습지 갖고 와봐. 근데 이때 왜 안 했는데 했다 그랬어? 이렇게 하면은 또 아이들이 거짓말에 대해서 과도한 공포심을 갖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애들은 또 현실과 비현실을 잘 구별하지 못한 상황에서 너무 무서우니까 네네. 생존형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너무 혼내면 그때 너무 무서워서 하는 거짓말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안 했네. 다시 해. 이 정도로 해서 이 소소한 거짓말을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하고 너무 심플한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안 했네. 네. 해. 응. 그러면 거짓말을 했다는 자책도 얘는 느끼지 않고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면 되는구나. 저희 딸이 이제 학습지를 하겠다고 막 그래갖고 딱 들어와서 학습지 했었는데 응. 근데 제가 이제 전문이 이거잖아요. 네네. 근데 했을 리가 없지.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쭉 보고 저거구나 해갖고 이제 그걸 이렇게 딱 뽑았어요. 그리고 피고 해 그냥 그 했어 하는 말은 제가 반응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딸이 그 상황이 마치 인생에서 슬로우 비디오처럼 남아있대요. 그게요? 엄마가 이렇게 손을 쫙 뻗어갖고 어. 이렇게 뽑는데 얼마나 심장이 예, 두근두근 했겠죠. 그래서 자기 인생의 거짓말은 그때부터 없다고. 그러면 거짓말을 하며
부모님이 그거를 체크할 수 있는 상황이구나라는 걸 인지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봤자 소용없어. 소용없다. 네. 거짓말을 바로 확인 불가능한 상황. 학교에서 무슨 일이라든지 그렇게 했었을 때는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요? 선생님한테 연락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큰 일이면, 작은 일이면 네. 어떻게나 알아보려는 노력이. 작은 일이면 진짜야? 진짜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알았어 이렇게 정도 하시고 거기에 너무 이제 이게 왜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하잖아요. 뭐 누가 나를 괴롭혔어. 그럼 네네. 아 그래? 그럼 어땠어? 뭐 이랬어. 그럼 이제 일단 몇 개를 좀 넘어가 보시는 네네.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건 좀 심각하거나 반복적이다. 네. 그러면은 알았어. 그럼 엄마가 선생님한테 여쭤볼게 하고 얼굴색을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확인을 하세요. 근데 네네. 의외로 확인을 하시는 분들이 없고, 근데 이제 아이는 진짜를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나랑 얘랑 서로 치고받아도 네네. 걔가 날 때린 게 기억나지 내가 때린 건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럼 걔가 나한테 메롱하는 것만 생각나지 내가 얼마나 네네. 깐족됐는지 기억이 안 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싸운 걸 제가 괴롭혔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것도 그렇고 애들이 상황을 이제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는 걸 염두에 두고 선생님한테 아, 애가 이런 말을 하는데 뭐 제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뭐 이렇게 해서 네. 알아보면은 이제 선생님이 아, 애들이 뭐 아이가 요즘 이런 경향이 있어요. 네네네. 그럼 이제 상황을 이해하게 되죠. 그렇죠.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그럼 이제 내가 도와줄 부분이 있을까? 하고 이제 초등 때는 네네. 그냥 이렇게 슬그머니 알아보시면 돼요. 뭐 얘 학원, 뭐 학원 선생님, 친구 엄마, 그다음에 뭐 이렇게 많잖아요 주변에서 예, 예. 엄마가 귀만 열어놓고 있으면 예. 이렇게 정보들을 들을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선생님 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엄마가 아직까지는 조금 무서운 것 같아요. 혼날까봐 거짓말했다면서 개미만한 소리로 얘기를 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 아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감정이? 위축돼서 반응하면 혼나지 않는다까지 학습할 수 있어요. 이것도 다 그러면 루틴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이제 엄마한테 거짓말을 했는데 엄마가 너 거짓말했잖아. 근데 바로 수긍하면 엄마가 세게 혼내. 근데 계속 했다고 하면은 어떤 때는 엄마가 넘어가. 근데 했다고 하는데 끝까지 그러면 혼날까봐 그랬어. 이렇게 하면 이제 개미만한 소리를 하면 엄마가 또 넘어가. 측은지심으로. 아이디 돌멩이, 지금 결혼 11년 차고 11살의 외동아들을 둔 이 어머님은 아이가 이미 조금 어느 정도 거짓말하는 습관이 형성된 상황인 것 같아요. 이랬을 때 이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은 뭘까요? 일단 꼭 해야 되는 숙제 같은 건 직접 확인하셔야죠. 아, 네. 뭐 숙제, 돈, 시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래 관계나 사회적 관계에서 거짓말을 하면 네네. 바로 사실은 집단에서 배척당하잖아요. 예, 우리 음. 시간은 조금 용서할 수 있지만 네네. 몇 번 이제 반복되면 네네. 아 쟤하고는 만나지 마 이렇게 되잖아요. 그 중요한 것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확인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놓고 아 이제 지금 왜 거짓말했어 하면은 이 아이는 이제 튕겨나갈 수 있으니까 숙제 갖고 와봐. 숙제 했니?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숙제 갖고 와. 아 숙제가 뭐야? 그럼 알림장 갖고 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하고 그래 잘했어 이렇게 하고 숙제가 뭐 있어 할 때 말을 했는데 알림장하고 맞아. 오 네가 잘 알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사실을 말한 거를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사실에 대한 칭찬. 예. 그리고 사실이 아닌 건 그냥 같이 해결하는 걸로 해서 일단은 좀 넘어가 주시고요. 예. 왜냐면 이걸 갖고 계속 실랑이를 하면 부모들이 거짓말은 나쁜 거기 때문에 이걸 이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된다는 네, 생각 때문에 네. 화를 많이 내게 돼요. 그러면 이제 본질은 없어지고 그냥 우리가 대화를 편하게 해야 되는데 이 거짓말이 아니야. 이제 이런 거에 너 또 거짓말했지. 예, 꽂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시고요. 그러면 너 또 거짓말했지 하면서 화를 내면 아이는 또 이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하려고 할 거잖아요. 그리고 점점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네네. 숙제가 많으면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학습량이 많은가?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른들은 다 알아. 바르게 말해가 아니라 네네. 그럼 엄마가 알아볼게. 요게 좀 더 어. 효과가 있습니다. 예, 엄마가 무서워할까요? 확인해 볼까? 하려고는 할까요? 그 말 들으면? 이제 그 말을 반복하고 엄마가 진짜 확인하면 이제 거짓말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좀 많이 줄어들죠. 그냥 피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떤 방법을 썼을 때 그게 좋은 결과를 갖고 오면 계속 하고요. 네네. 그게 반으로 줄면 사실은 의욕이 좀 사라지죠. 아, 이런 상황에서 이 어머님이 미안해. 그리고 남편과 사이가 안 좋은 거를 아이한테
그 부분도 아이가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패턴이 이런 엄마의 말과 행동이 아이가 이런 습관을 형성하는데 강화되는 방식으로 작용이 됐을까요? 애를 야단칠 때 뭐 약간 널 버릴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제 다시 또 미안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사실 거짓말에 대해서도 좀 일관성 없이 반응하셨을 것 같아요. 뭐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랬다가 네, 좀 이따 야 밤에 이거 얼마나 또 뭐 큰일인 줄 알아 그랬다가 밤에는 또 미안하다고. 뭐 엄마가 아까 너무 화냈지 이러니까 사실은 거짓말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네네. 이 메시지가 클리어하게 네. 학습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거짓말하는 초등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조언을 요 시기를 건네주신다면. 잘못 보내면 아이가 거짓말하는 습관도 생기고 부모의 권위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힘들지 않습니다. 뭐뭐 했어라고 하지 마시고요. 뭐뭐 했으면 가져와. 얼만큼 했는지 보자. 네네. 예, 요 말만 하시면 됩니다. 확인. 네. 확인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형제끼리 싸웠을 때 눈으로 보지 않은 건 그걸 근거로 혼내지 않는다. 돌멩이님께 혹시 한두 가지 더 이렇게 오늘부터 해보시라. 아이하고 대화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뭐 잘하고 있어, 다 했어, 알아서 하고 있지. 이제 이런 말은 쫙 줄이시고요. 학원 숙제는 다 했어, 학교 숙제는 뭐라든지 수학은 언제까지 해가야 돼? 이렇게 해서 숫자로 계속 확인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일 먼저 학교에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네. 작년 선생님한테 가는 것도 좋습니다. 네네. 예, 지금 몇 달 안 됐으니까. 네네. 그래서 선생님 제가 이제 좀 아이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선생님 1년 아이 대하면서 어떠셨어요? 제가 어떤 점에 좀 더 신경을 쓰면 될까요? 선생님이 뭐 학교 생활 잘 하고요. 뭐 규칙도 잘 지키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요. 그럼 이제 집에 와서 엄마하고의 상호작용만 신경을 쓰시면 되고요. 이제 그렇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전문가를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소한 거짓말 하는 정도야 뭐 전문가를 찾아가 이렇게 생각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사소한지 전문가한테 한번 판단을 들어보는 거죠. 네. 전문가가 그러라고 있는 겁니다. 난 사소한데 이게 사소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남편은 아니래. 그럼 뭐 답이 안 나오잖아요. 전제 조건이 다른 거네요. 그렇죠. 사소한에 대한 해석이 전문가분과 이 엄마는 다를 수 있다. 네,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의 사연을 교수님과 함께 속 시원하게 풀어드렸습니다. 앞으로 대기자 상담이며 고정적으로 정규 편성돼서 찾아뵐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사연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의 조언을 텍스트로 읽고 싶으신 분은요, 조선미의 육아상담소 신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 사연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서 저희 프로그램에서 못 다룬 사연은 조선미 TV에서도 나눠서 다룰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